자, 우리 전 시간에 상속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봤죠. 자, 이번 시간에는 상속과 관계 있는 오버라이딩 메소드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버라이딩 메소드의 정의죠. 정의는 상속 관계 시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형식만 빌려와서 재정의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오버라이딩이죠. 자, 오버라이딩의 규칙이죠. 자, 메소드 이름이 반드시 동일해야 됩니다. 하이 클래스에서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의 형식을 비교할 때 그 상위에 있는 메소드 형식하고 동일해야 된다 이거죠. 리턴 타입이 동일해야 되죠. 매개 변수 리스트가 동일해야 됩니다. 순서 타입 개수. 자, 그리고 상위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 앞에 스태틱 파이널 프라이빗가 지정된 메소드는 오버라이딩이 불가능하다 이거죠. 자, 오버라이딩은 우리 앞에서 배운 오버로딩과 잘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되죠. 자, 오버로딩을 우리 한번 기억해 보면, 오버로딩은 이제 메소드 이름을 재사용하는 거죠. 자, 오버로딩은 반드시 메소드의 이름만 같아야 되고 순서 개수 타입이 달라야 됐죠. 자, 그리고 리턴 타입은 상관이 없었죠.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고. 근데 오버라이딩은 반드시 메소드 이름도 동일해야 되고 리턴 타입도 동일해야 되고 매개 변수 리스트도 순서 타입 개수가 동일해야 된다 이거죠. 그걸 잘 이제 구분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오버라이딩의 용도죠. 뭐 자식 클래스에서 상속받는 메소드를 그냥 사용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완전하게 얻을 수 없을 때 하이 클래스에서 상위 메소드의 형식만을 빌려와서 본체의 기능을 재정해서 사용하여 자신의 원하는 기능을 얻을 때 오버라이딩을 쓰죠. 자, 무슨 소리냐면, 자, 이제 우리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나오는 객체지향 개념들은 우리 현실에 여러 가지 인간의 생각이나 작업을 흉내냈다 그랬죠. 앞에서 우리 배운 상속도 알고 보면 현실에서의 상속하고 거의 비슷하죠. 자식이 부모의 재산과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자기가 별다른 노력 없이 사용한다. 그 개념이죠. 그게 우리 클래스 사이의 상속으로 이제 변환된 거죠. 자, 오버라이딩도 보면, 자, 오버라이딩도 예를 들어 보면 현실에서, 자, 우리 부모가 아파트에서 이제 부모님이 살고 계신다 이거죠. 당연히 그 아파트에서 부모님이 살고 계시니까 부모님이 연세가 오래되셨으니까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의 뭐 방의 구조랄까 뭐 거실의 구조 이런 게 연세가 오래되신 이제 부모님 기준으로 다 이제 구조가 다 마련돼 있겠죠. 자, 근데 부모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자식이 그 아파트를 상속을 받았다 이거죠. 상속을. 자, 그러면 이제 자식이 이제 그 아파트에 이제 들어가 살려고 한다 이거죠. 부모님이 원래 사셨던 곳이니까. 자, 근데 이제 자식은 이제 또 상대적으로 젊으니까 부모님이 살던 그 아파트에 대해서 뭐 이제 그 구조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기존에 이제 이 아파트는 부모님이 살기에 적당하게 이제 오래 사셨으니까 적당하게 이제 구조가 만들어졌대.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인테리어를 포함해서 이제 구조가 자기가 살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이거죠. 물론 뭐 그 아파트는 부모님이 사시던 자식이 살던 똑같은 아파트인데 이제 자식 입장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 살기에는 자기는 100%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이제 이사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인테리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구조 등등등 이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제 수정해서 이제 다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가 산다 이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이제 오버라이딩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아파트 자체는 이제 부모님이 살던 거 그대로 자식이 물려받았는데 자식 입장에서는 이제 그 아파트에서 살기 위해서 사는데 약간의 이제 불편함을 느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구조나 그 시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 그대로 변경해서 그 아파트에서 살겠다 하는 그런 개념하고 비슷하다 이거죠. 무슨 소리냐면, 자, 클래스들 사이에서도, 자, 우리 앞에서 이제 상속 관계 할 때 하이 클래스에서는 상위에 있는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그대로 상속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었죠. 지금까지 잘 사용했죠.
자, 그런데 이제 상속도 여러 하이 클래스가 상속을 받으니까 어떤 클래스는 그냥 부모에 있는 메소드를 그냥 상속받아 사용하면 자기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근데 어떤 클래스는 보면 그대로 사용해서 상속받아서 사용하면 자기는 100%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 이거죠. 물론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은 같은데 100% 원하는 결과가 얻을 수 없으니까 말 그대로 이제 형식만 빌려와 가지고 이제 아파트의 경우에 대해서는 자식은 부모가 사는 아파트에 사는 건 이제 똑같은 거죠. 그러나 이제 자기가 내부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수정해서 쓰죠. 똑같은 개념이다. 그죠? 자식 클래스에서는 상위에 있는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의 이름만 빌려와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 그대로 재정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100% 얻자는 게 이제 오버라이딩이 되죠. 오버라이딩. 자, 그러면 오버라이딩 사용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버라이딩 메소드 사용 전이죠. 사용 전을 보면 자, 우리 앞에서 쭉 이제 실습한 스튜던트 클래스죠. 네임 그레이드 생성자 게터하고 자 보면 15행에 get studinfo가 이제 앞에서도 쭉 설명드렸듯이 하이 학생 클래스의 학생 신상 정보를 한꺼번에 출력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임 그레이드 말 그대로 이제 get studinfo는 이제 각각의 하이에 있는 학생 클래스의 어떤 정보를 한꺼번에 출력해주는 말 그대로 신상 정보를 한꺼번에 출력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 이거죠. 모든 클래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니까 이런 식으로 상위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놨죠. 자, 그리고 이제 쭉 이제 지금은 생략됐습니다만 이제 하이에 뭐 엘리멘트하고 유니버시티 클래스를 이제 상속해서 구현했겠죠. 자, 그리고 실행 클래스에 보면 자 메인에서 신상 정보를 출력하죠. 자, 보면 자 엘리멘터리 인스턴스하고 유니버시티 인스턴스를 만들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엘리멘터리 인스턴스 만들어 가지고 이점 getStudentInfo 말 그대로 하이에 있는 엘리멘터리 클래스 인스턴스에 저장된 학생 정보를 알아보겠다 이거죠. 신상 정보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학생 정보를 출력하면 자 우리 앞에서 실습했는 것처럼 자 엘리멘터리 초등학생의 신상 정보를 출력할 때는 그냥 상위에 있는 getStudentInfo를 그냥 사용해서 이름하고 그레이드를 출력하면 말 그대로 이제 엘리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만족스럽게 사용한다 이거죠. 자기는 이상이 없다 이죠. 근데 자 이번에는 유니버시티 인스턴스죠. u.getStudentInfo에서 신상이라는 변수에 저장하고 난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학생 정보에서 신상 변수의 값을 출력하죠. 자, 그런데 이제 유니버시티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상 정보 네임하고 그레이드는 자 상위에 있는 getStudentInfo를 사용해서 출력하는데 그 앞에서 실습했듯이 유니버시티에는 코스라는 자신이 신청한 학점 저장하는 정보도 있죠. 그것도 출력해 줘야 되죠. 자, 그런데 자 유니버시티에서는 자 상위에 있는 getStudentInfo가 유니버시티다 아니면 하이에 있는 모든 클래스의 신상 정보를 출력해 준다고 해서 믿고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출력해 봤는데 근데 막상 해보면 이름은 학생의 신상 정보를 출력해 준다고 했는데 막상 해보면 자기는 학점 정보도 있는데 학점 정보는 출력을 안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식으로 학점에서 u.getCourse에서 학점 정보를 따로 출력해 준다 이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결과를 출력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뭐 별 상관은 없다 이거죠. 그렇죠. 원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이에 코스이즈라는 변수가 하나밖에 없는데 자 우리가 실제 개발을 하면 하이에 변수가 한 5개만 되더라도 자 그걸 다 이런 식으로 짜집기 하듯이 다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죠. 너무 불편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짜집기 하듯이 만들어서 원하는 결과 출력해서 사용하는 거는 일단 결과를 나온다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관점이 아닙니다. 자 그런 식으로 계속 사용하면 이제 그 소스의 구조나 가독성 그로 인해서 이제 유지 관리가 상당히 이제 불편해진다 이거죠.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제 자세히 보면 그 유니버시티 입장에서도 지금 그 원하는 기능은 결국에는 자신의 학생 정보를 출력해 보고 싶다 이거죠. 근데 상위에 있는 getStudentInfo를 그냥 사용해서는 불편하다 이거죠. 자기가 원하는 100%의 결과를 만족스럽게 출력해 주지 않는다 그 뜻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오버라이딩을 사용한 예제죠. 보면 스튜던트 클래스가 보면 유니버시티 익스텐즈 스튜던트 클래스 상속받죠. 자, 보면 밑에 보면 자 17행에 보면 자 18행이죠. 퍼블리시티 get 스튜드 인포 해가지고 부모 클래스에 있는 get 스튜드 인포를 접근 지정자에서 이제 그 형식 있죠. 우리 앞에서 배운 그 형식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말 그대로 이름만 빌려온다 이거지. 이름만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바디 부분에 이제 하이 클래스에서 재정의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이게 오버라이딩이다 이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저 보면 getStudio 하이 클래스에 있는 getStudio info 메서드에서는 자 보면 리턴에서 네임, 그레이드 그리고 자신만의 이제 유니버시티 자신만의 속성인 코스이즈 정보까지 같이 출력해 준다 이거죠. 결국 이제 하려고 하는 일은 결국에는 자신의 신상 정보를 출력해 보고 싶다 이거죠. 그런데 상위에서 제공하는 getStudio info를 그냥 사용하면 100%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만 빌려와서 자기가 자기 입맛에 맞게 만들어서 사용하자 그런 뜻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옆에 실행 클래스에서 똑같이 유니버시티 인스턴스 만들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u.getStudio 이번에 getStudio info를 호출하면 바로 하이에 우리가 오버라이딩한 18행에 있는 오버라이딩한 getStudio info가 호출돼 가지고 이쪽 유니버시티 클래스 getStudio info 메소드 호출해서 오버라이딩된 getStudio 인포 학생 신상 정보를 출력해주는 메소드가 호출돼가지고 이번에는 한 번만에 이런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100% 만족스럽게 출력하고 있다 이거죠. 자, 이게 오버라이딩 메소드의 사용 용도다 이거죠. 그 오버라이딩 메소드는 어차피 하이 클래스에서 원하는 기능은 전체적으로 동일하다 이거죠. 동일한데 세부적으로는 상위에서 제공하는 메서드를 그냥 사용하면 불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형식만 빌려와서 자기가 재정의해서 사용하자는 게 오버라이딩이다 이거죠. 자,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딩 메서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이거죠. 공통점은 둘 다 메서드 이름을 재사용하죠. 메서드 이름을. 자, 차이점은 메서드 인자는 오버로딩은 메서드의 매개 변수 개수 타입 순서가 달라야 되죠. 오버로딩은 같아야 돼, 동일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상속 관계는 오버로딩은 상속하고 관계가 없죠. 오버라이딩은 반드시 상속 관계가 전제돼야죠. 상속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상위에 있는 메소드를 하위에서 말 그대로 요 이제 그 형식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재정의하겠다 그거죠.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빠졌는데 이제 리턴 타입도 오버로딩은 달라도 상관없죠. 상관없습니다. 근데 오버라이딩은 반드시 상위에 있는 메소드하고 동일해야 되죠. 그럼 우리 앞에서 학습한 오버라이딩 예제를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그 오버라이딩 예제는 우리 앞에서 상속 관계를 실습한 스튜던트 클래스 있죠. 그걸 한번 이용해 보면 되겠죠. 자, EXL 패키지에 있죠. 스튜던트 좀 잡아보시면 자, 보면 getStudio info라는 메소드가 있죠. 요게 이제 신상 정보를 출력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죠. 자, 지금 스튜던트 테스트 좀 잡아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두 개의 엘리멘트하고 유니버시티 인스턴스 만들어서 자, 신상 정보를 출력하죠. 자, 보면 엘리멘터리 같은 경우는 getStudio info에서 학생 정보 출력하면 자, getStudio info에서 학생 정보에서 이순신 사함에서 엘리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속성이 없으니까 그냥 상위에 있는 네임하고 학년 정보만 출력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근데 밑에 보면 자, 유니버시티는 getStudio info 호출하면 실행해 보면 자, 그러면 요거를 자, 신상 정보를 한번 출력해 보면 자,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도 출력해 보면 이름하고 학년은 출력이 된다 이제 홍길동 3. 근데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하위에 코스 이제라는 학점, 자신이 신청했던 학점 정보는 출력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득이 자, 지금처럼 수강 학점에서 get courseis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제 자기가 따로 작업을 해준다 이거죠.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getStudentInfo가 하이 클래스의 모든 신상 정보를 출력해 주는 줄 알고 했는데 자기는 막상 사용해 보니까 100% 원하는 기능이 안 나온다 이거죠. 그러나 자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하고자 하는 일은 결국에는 자신의 신상 정보를 출력하겠다 그거죠. 근데 상위에서 제공하는 getStudentInfo를 그냥 사용하면 자신한테 100%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 그 의미죠. 자 그러면 이제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겠죠. 자 보면 유니버시티 좀 잡아가셔가지고 자 퍼블릭 스트링 getStudentInfo 이름을 그대로 형식을 상위에 있는 형식하고 동일하게 해야 된다 그랬죠. 자, 오버라이딩에서도 퍼블릭 스트링 getStudentInfo 해서 자 형식이 반드시 동일해야 된다 그랬죠. 리턴 따위까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신청 확정까지 같이 출력해 주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스튜던트 테스트 잡아 가셔가지고 자 이번에는 u.getStudentInfo 호출하죠. 실행을 해보면 자 이번에는 getStudentInfo 호출하면 유니버시티 getStudentInfo 메소드가 호출된다죠. 우리가 방금 오버라이딩한 메소드 호출돼서 이름 홍길동 학점3 신청 학점은 20에서 말 그대로 이제 이번에는 스튜던트 하이 클래스에 있는 스튜던트 인스턴스의 전체 신상 정보를 다 출력해 준다 이거죠. 자 홍길동 학년은 3 신청 학점은 20에서 다 이번에는 말 그대로 하이에 있는 유니버시티가 원하는 결과를 한꺼번에 출력해 주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버라이딩은 상위에 있는 메소드를 하이 클래스에서 그냥 사용하기에는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만 빌려와 가지고 기능을 재정의해서 사용한다 이거죠. 그리고 오버로딩하고 오버라이딩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죠. 그 차이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죠. 그걸 잘 구분해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죠.